도저히 팔 수 없는 그런 결과물들이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요거는 진짜 처음에 딱 실험했을 때고 나중에 장사할 때는 요거보다는 많이 보완이 됐죠. 보완이 된 상태로 판매를 했었는데 이때 한 가지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게 지금 이게 건마늘 크림치즈 피자라는 건데 저희가 메드토갈릭의 갈릭 스노잉 피자 그거에서 따온 거예요. 따온 거고 이제 매장에서 장사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점심 때였어요. 점심 때 그 여고생이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 피자를 먹다가 엄마 이거 내가 태어나서 먹어본 피자 중에 제일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도저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저희는 피자를 배워본 적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 상태로 그냥 만들었을 뿐인데 근데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요리를 잘하는 거랑 이걸 사업으로 풀어내는 거는 다른 문제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신감을 되게 많이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준비하실 때 보면 되게 뭔가 막 깊게 파고들고 전문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아야 되고 그렇다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게 없어도 이걸 사업적으로 풀어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라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서 그런 걸 되게 많이 느꼈고 이제 여기는 그 매장 공사할 때 당연히 여기 공사도 저희가 직접 했고요. 천장에 전기 공사나 철거하고 이거 4인치 블럭 쌓고 이런 것들 다 직접 했었습니다. 했었고 이거는 그 동묘 시장에서 저희가 인테리어로 쓸 액자를 구매를 하고 이제 이걸 들고 가는 모습인데 이게 액자가 한 1m 50 정도 돼요. 그래서 3만 원에 사서 이렇게 신문지로 포장을 했죠. 해서 이거 들고 동묘역에서 공천역까지 지하철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매장에 걸어놓고 이런 식으로 했었고 이제 이게 처음 그 이태리상의 모습인데 이제 간판도 따로 없고 뭐 파는지가 안 적혀 있고 그냥 이태리상회 이게 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로그에 글이 올라왔는데 우리 동네에 뭐 쌀가게가 생겼다 뭐 이런 글도 있었고 뭐 잡화점 같은 게 생겼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아니 이미 오픈을 했는데 우리 동네에 이런 게 공사 중이다 뭐가 생길지 궁금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막 그랬어요. 그랬었고 지금 여기 이게 장롱인데 잘 보이시나요? 장롱인데 이게 원래 이만큼 높은 장롱이었어요. 이제 이것도 그 동네에 돌아다니다가 이거 누가 이걸 버려놨길래 주워와서 요 반을 잘라서 하나는 여기 놓고 하나는 반대편에 놓고 그렇게 카운터로 썼습니다. 카운터로 썼고 여기 빨간 의자도 주워온 거고 지금 여기 시계는 동묘시장에서 요거도 2만 원에 사온 거고 지금 여기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개업 선물로 받은 나무가 죽어서 그걸 톱으로 잘라서 그냥 여기다가 붙여놨어요. 이런 식이었고 여기 테이블 의자도 다 이전에 식당 하시던 분이 남겨놓고 간 거 그냥 그대로 다 사용하고 정말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운영을 했었고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 이제 심플맨 법인을 만들게 돼요. 심플맨 법인을 만들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그냥 개별 매장의 개인 사업자로 그냥 매장 운영만 했었고 이제 법인을 만들면서 백채김치찌개 가맹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된 거죠. 이제 직원들 모습이고요. 그렇게 준비를 하고 2015년 5월에는 여보게 웃게라는 그 게장 무한 리필 전문점을 했어요. 요런 브랜드인데 이거는 저희가 만든 브랜드는 아니고 이제 원래 본사가 따로 있는데 저희가 거기에 가맹 점주가 된 거죠. 그걸 받아서 여보게 웃게라는 요런 게장집을 오픈을 했었고 요런 모습으로 운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하던 매장들은 다 한 10평, 15평 내외 소규모 매장들이었는데 여기는 한 50평 정도 됐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안 하던 걸 하게 된 거죠. 하게 됐고 뭐 게장도 맛있고 다 좋았는데 여기는 망해서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된 게 저희는 요거 할 때까지만 해도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뭐 다 여러 가지 해보자 그러다가 이게 망해서 그때 한 3, 4천만 원 정도 손해를 봤었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었는데 이거 손해를 보면서
아, 우리는 백채에 좀 더 집중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죠. 그리고 2016년 4월에는 이도공간연구소라는 그 인테리어 자회사를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테리어 공사를 제가 직접 다녔어요. 다니다가 이제 일이 조금씩 바빠지기 시작하니까 저희 알바생을 슈퍼바이저로 올리고, 매장 관리하는 슈퍼바이저로 올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인테리어를 직접 공사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굳이 그냥 딴 업체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는 거예요. 그냥 이거 우리가 하면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 친구 통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인테리어 업체를 차리게 돼요. 설립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 직원이 대표가 된 첫 사례가 됩니다. 나중에 뒤에 좀 더 나올 텐데, 그 첫 사례로 인테리어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에는 호로로푸드라는 백채김치찌개 전용 공장을 만들어요. 이때 당시에 저희 백채 매장이 한 60개, 70개 정도 아마 있을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다 외부에서 고기를 받아 쓰다 보니까 이제 품질도 일정하지가 않고 이게 진짜 제대로 들어오는 건지에 대한 감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럴 거면 그냥 우리가 하자. 그리고 뭐 고기 작업해 자르기만 하면 되지 뭐 별거 있겠어. 그러고 시작을 했다가 완전히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사당동에 골목길에 목욕탕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얻어서 고기 공장을 차립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사우나실이었겠죠. 진짜 그냥 목욕탕 자리였어요. 정말 이래놓고 그냥 요거를 시작을 했었고, 처음에 만만하게 보고 시작했다가 뭐 기계도 안 맞아서 바꾸고, 동선도 계속 바꾸고, 점주님들한테 항의도 엄청 받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점주님들 같이 계시는 카페에다가 공지 막 이만큼씩 올리고, 또 저희 투자금이랑 순익 다 공개하고,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왜 이걸 했는지 막 그렇게 하면서 또 잘 설득이 돼서 나중에는 잘 운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고, 2016년 9월에는 이태리 상해가 재오픈을 하게 되는데, 기존의 이태리 상해가 잘 됐었는데 저희가 아까 여기서 이걸 겪으면서 백채에만 오픈 집중을 하자 그러면서 다른 사업들을 다 이제 거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여기에는 제 초등학교 친구가 지금 요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이태리 상해를 다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서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봉천동에서 본점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랬던 상품들이 그 친구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바뀌었죠. 바뀌고 이런 컨셉이에요. 그냥 할머니 집 그런 컨셉. 제가 워낙 아날로그 감성을 되게 좋아해서 이런 컨셉으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남성점 다른 지점이고요. 이거는 친구가 겨울에 출퇴근용으로 타고 다니는 썰매예요. 그리고 2017년 10월에는 거북이의 기적 법인이 설립이 되는데, 아까 그 처음 창업했던 통스토리가 거북이의 기적으로 이름을 바꾸게 돼요. 바꾸면서 이제 이랬던 거북이의 기적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탈바꿈을 합니다. 현재는 일산 지역 위주로 매장들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여기가 그 신림의 지하 2호점 차렸던 거기인데, 지금은 지하 2층, 3층, 요 1층 빼고 건물 전체를 다 쓰고 있어요. 신림에서는. 이런 매장으로 바뀌었고, 2018년 12월에는 호로로푸드가 심플 F&B로 사명을 변경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식자재 전문 기업, 아까 호로로푸드는 그 육가공 공장 형태였고, 그거를 식자재 전문 기업으로 도약시키면서 사명을 변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심플 F&B를 설립을 하게 되고, 아까 사당동에 있던 이 공장이 지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안산에 500평 부지에 180평짜리 공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좀 아까보다 공장 같은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같은 시기에 샘스 초이스라는 그 아까 말씀드린
20, 30대 여성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만들게 되고요. 여기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런 제품 생산하고 이게 얼마 전에 나온 첫 제품이에요. 불과 한두 달 정도? 네. 이제 막 첫 제품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대표도 저희 회사에서 중앙관리자로 계시던 분이 나가서 이제 이 회사를 차리고 지금 거기에 대표로 계시고 아까 육가공 공장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에서 알바로 하던 친구가 이제 올라와서 현재 그 공장 전체 공장장으로 있고요. 그리고 2019년 5월에는 이태리 상해를 또 별도 법인으로 빼서 별도 법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신규 브랜드들 계속 런칭을 할 거고요. 지금 바로 기획 중인 브랜드가 2개 정도 있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브랜드만 한 1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그거 다 오픈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심플 F&B가 있던 그 공장 자리에 남는 공간이 있어서 김치 공장이랑 소스 공장까지 하려고 현재 견적받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흘러온 사업을 해온 과정을 한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이렇게 될 줄 몰랐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알바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당연히 식당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식당을 하게 될 줄도 몰랐고 그게 프랜차이즈가 될 줄도 몰랐고 또 고기 공장을 하게 되고 지금 김치 공장을 하려고 막 이러고 있을 줄 몰랐고 인테리어 회사, B2C 회사를 차리게 될 줄도 몰랐고 직원들이 이만큼 증가할 줄도 몰랐어요. 정말 모르는 건 투성이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한 가지 확실했던 건 정말 열심히 했었어요. 네, 그냥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지만 정말 열심히 했었고 와 내가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 안 되면 이거는 절대 안 된다. 그냥 진짜 후회 없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했었어요. 그렇게 했었고 진짜 일을 그때는 처음 창업하고 한 2, 3년 정도는 한 병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일하고 밤에 자기 전까지도 침대에 누워서 뭐 핸드폰에 스케치하고 메모하고 뭐하고 그냥 그러다가 잠들어요. 그러면 자면서도 그냥 계속 일 생각을 하거든요. 막 일하는 꿈꾸고 막 이래요.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엄청 지끈지끈거려요. 계속 일 생각을 하면서 잤으니까. 그러면 그 상태로 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와 이거 머리가 터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진짜 들 정도로 항상 그랬었고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다니면서 뭐 치료도 받고 막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친구들이나 여자친구 만나면 일 얘기밖에 안 해요. 관심사가 그냥 내 사업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관심 없고 만나면 일 얘기밖에 안 하니까 친구들도 재미없으니까 안 부르고 저희도 어차피 가도 일 얘기밖에 안 할 거고 재미없으니까 안 가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랬었고 잠시라도 일 생각을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 일 생각을 잠깐 안 하는 그 시간 그렇게 일을 했었는데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는 정말 이 일이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재밌었기 때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트럭에 배추만 싣고 다녀도 너무 설레고 재밌을 것 같았고 그리고 매장에서 일할 때는 어떤 이벤트나 혹은 포스터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붙이려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 발주를 넣어놓고 이게 올 때까지 설레서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매장에 와서 이걸 붙였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매출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까 그 생각을 하면 너무 설레는 거예요. 그랬었고 지금 여기 계집이라고 써놓은 거는 그 매장이 처음에 장사가 너무 안 되니까 뭐라도 시선을 좀 끌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에 이렇게 계집을 놔둔 거예요. 계집 놔두고 호랑이 인형 놔두고 메시지 같은 거 써놓고 이제 이렇게 놔두니까 손님들이 당장 늘진 않는데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저 뭐야 재밌다 웃기다 이러면서 지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매장 안에는 손님이 없으니까 저는 계속 이렇게 밖을 쳐다보다 보면 막 그러고 지나가는 게 보이는데 그런 걸 한번 보면 제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당장 매출이 안 나와도 그거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놓고 날씨가 풀리면 뭐 운동하자 막 이러면서 해놓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은 하루는 출근을 하니까 여기 딱 출근해서 딱 찍었던 건데 누가 계집을 훔쳐간 거예요. 네. 계집을 훔쳐가서 진짜 딱 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신문을 덮어가지고 이거
계집 누가 훔쳐갔다고, 네, 그래서 길거리에 나앉게 됐다 뭐 이런 걸 써놓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그 동네에서는 이게 회자가 됐을 거예요. 계속 뭔가 지나다니면서 그 집 뭐 계집 있는 집 혹은 거기 계집이 없어졌던데 재밌네, 야 오늘 김치찌개나 먹을까, 아마 이러면서 손님이 느는 요인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었고 지금 이 화면은 제가 사업을 하던 그 초기에 항상 느끼고 있던 그런 건데 정말 2, 3년 동안은 정말 캄캄한 굴 속에 있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뭐 앞뒤 양옆 위아래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캄캄한 굴 속에 있었고 그걸 그냥 계속 파 나가는 겁니다. 어쨌든 밖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파다 보면 어느 순간 앞이 또 막혀 있어요. 안 파져요. 그러면 또 옆을 파요. 또 파다 보면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지기도 하고 또 파다 보면 오르막을 오르기도 하고 그냥 그러면서 계속 파 나갔는데 그걸 파고 파다 보니까 이제 저기 멀리서 조금씩 빛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빛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러고 지금은 밖으로 나왔는데 이게 한 2017년 말 정도에 이제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2013년 12월에 시작을 했는데 한 4년 정도가 걸렸죠. 뭔가 이제 다른 세상들이 보인다라고 한 게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현재는 그 봉천동에서 시작한 동네 김치찌개 집이 지점수 150개, 이태리 상해는 지점수 4개, 거북이 기점은 지점수 6개 이런 브랜드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자회사들 운영을 하면서 작년 연매출액이 한 80억 정도 되고 올해 예상 연매출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F&B랑 이렇게 심플맨 수익만 봤을 때 이 정도 되는 규모. 요거는 다 빠져있는 규모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저희 회사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번. 저는 처음 창업할 때 좀 주의할 점, 두 번째 파트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게 당장 뭐 지식이나 정보, 당장 실질적인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인드에 대한 거, 그런 부분들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의 어떤 양식 혹은 툴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할 때 뭐 워드를 사용하기도 하고 한글을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뭐 이런 거 주의하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은 저랑 전혀 반대되는 얘기도 하실 수 있고 그게 다 다를 텐데 이거는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지? 하고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이거는 그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사업 성향이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여러 내용들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게끔 다시 소화하셔서 본인만의 양식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첫 번째는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처음 창업을 하실 때 보면 뭔가 있어 보이는 거, 그럴듯한 거, 혹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남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뭔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런 경우가 꽤 많거든요. 꽤 많은데 저는 이거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식당을 창업을 했을 때 지금은 워낙 식당도 많이 젊은 분들이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그 방송에서나 이런 데서도 그게 많이 이걸 일으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런 게 전혀 없었고 백종원 대표도 거의 알려지지 않았을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식당 일을 한다는 거, 그리고 그것도 김치찌개 집이고 동네에서 굉장히 작은 규모로 허접하게 한다. 네, 요런 게 알려졌을 때 학교 뭐 선후배들도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뒤에서 형석이 형 대학 나와서 왜 저런 거해? 혹은 제 김치찌개나 끓이다 말겠지 뭐. 좀 뭐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가 창업했을 때 그 골목길에 다 뭐 아저씨 혹은 할머니 그런 분들이 장사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희한테 젊은 사람이 왜 이런 거 하고 있어? 빨리 나가서 그냥 직장 다니라고, 양복 입고 직장 다니라고 그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저희는 사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일 자체가 너무 재밌었고 즐거웠고 그냥 오히려 직장 다니는 친구들보다 훨씬 더 큰 구조를 저희는 보고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고 그리고 창업은 실전이잖아요. 이게 내가 당장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당장 남들한테 어떻게 보이고 뭐 이게
뭐가 중요해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내가 하는 일이 좀 있어 보이고 혹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렇게 보여가는 거는 굉장히 필요한 일이에요. 필요한 일이지만 처음 창업을 하실 때 그게 첫 번째 요소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고 이거는 그냥 내 중심이 있으면 살이 되는 부분이지 그 있어 보이는 걸 중심에 놓고 하시게 되면 제 생각에는 쉽게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좋아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적인 아이템을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처음 저희가 창업을 할 때 후보가 스몰비어랑 김치찌개 이렇게 두 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스몰비어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했지만 부산 지역에서 제가 집이 부산이거든요. 부산에서 이렇게 막 터지고 서울에서는 이제 한 개, 두 개 막 생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스몰비어에 대한 개념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거 가져오면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스몰비어를 안 하게 됐던 거는 김치찌개에 비해서 이게 유행을 타고 뭔가 불완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선택을 하게 됐고 김치찌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먹었고 지금도 먹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먹을 음식이고 지금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냥 먹는 그런 음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찌개가 안정적일 것 같아서 시작을 하게 됐고 아마 스몰비어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더 큰 돈은 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첫 창업은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창업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첫 창업은 내가 안정적으로 일단 수익이 나줘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내가 그 다음 스텝을 밟아 나갈 수가 있는데 첫 창업이 불안전해 버리면 내가 여기에만 휘둘리게 돼요. 매출 막 오락내리락하고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래 버리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냥 여기 안에만 묶여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안정적인 길이 있고 좀 험난해 보이지만 지름길이 있어요. 그렇다고 근데 이 지름길로 가버리면 그냥 이게 계속 걸어가줘야 되는데 가다가 한 발이 그냥 진흙에 빠지는 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진흙탕에서 발 빼느라고 계속 시간 허비하고 심각한 경우에는 그냥 그러다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 창업하실 때는 가능하면 좀 안정적인 거, 돈보다는 안정성을 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도만 틀어서 팔아라 혹은 5도라도 틀어서 팔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창업하시는 분들 보면 보통 세 가지 부류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180도 판매자, 두 번째는 0도 판매자, 이제 세 번째 5도 판매자. 180도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제품을 완전히 다르게 내놓고 파시는 그런 경우에요. 뭐 이런 제품이 있는데 이걸 완전히 이렇게 해서 팔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는 세상에 없던 거, 새로운 거, 완전히 기발한 거 이런 걸 팔 거야. 그런 걸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물론 그게 잘 될 수도 있죠. 근데 위험성이 있는 게 이게 이렇게 해서 나와버리면 소비자들이 뭔지 알기가 힘들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그러면 제품이 판매라는 건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게 매력적이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이제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내가 나온 제품이 너무 내 스스로는 매력적이지만 소비자가 이걸 이해를 못 해버리면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0도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제품을 그대로 파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와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제품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 가게에서 내 매장에서 내 회사에서 이 제품을 구매해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어딜 가든 다 있는데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제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도 정도만 돌려서 팔자 이런 얘기고 이거를 저희 그 브랜드에 대입을 해서 보자면 기존의 김치찌개가 이렇게 뚝배기에